최타임 시간입니다. 최인호, 임미원 두 분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잠은 잘 주무십니까? 못 잡니다. 요새 잠 잘 자는 사람 별로 없을걸요. 그렇겠죠. 예, 자고 일어나면 잔 듯 안 잔 듯 머리가 띵한 네. 내란성 두통. 내란성 두통. 그런 병명이 아마 생길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우리 의원님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좀 비상 상황에 지금 계속 걸려 있습니까? 그렇죠. 지난 금요일 이 방송이 끝난 다음에 오후에 그런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접할지 어떻게 짐작이나 했겠습니까?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요즘 벌써 3일째, 오늘 하면 4일째인데요. 여의도에서 여기 광화문 집회 현장까지 도보 행진을 하고 있고요. 도보 행진하면서 시민들을 만나고 있는데 시민들의 반응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네. 의원님은 지금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 국민들 사실은 잠도 못 자고 그러니까 뭐 의원님들만 못 자는 게 오히려 국민들이 더 못 자죠. 국민들이 언제 예. 선고되냐. 그렇습니다. 계엄 트라우마 예, 그때처럼 나올 정도로. 계속 전화기 보면서 네. 언제 잡혔냐 이걸 계속 보는 거예요. 저도 사실은 그 국회 앞쪽에 네. 숙소가 있는데 계엄 당일날 헬리콥터 소리가 들렸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거 들리고 제가 국회 정문 앞으로 갔죠. 네. 그러니까 뭐 저보다도 먼저 온 분들이 워낙 많았는데 조금 그 새벽에 좀 쓰레기 차 이렇게 시끄러운 소리 딸랑딸랑 하는 소리 그게 막 들리면 헬리콥터 소리처럼 걱정되시죠? 그래서 갑자기 살 깰 때도 있고 그래요. 그게 트라우마예요. 트라우마예요. 그렇죠. 그게 트라우마예요. 예. 저는 좀 죄송한 얘기지만 최근에 뭐 군대 훈련들이 좀 많거든요. 서울 시내에. 네. 군인만 봐도 뜨끔뜨끔 놀랍니다. 아. 저희가 저 장교 출신인데도 제가 소령인데도 군인 보면 놀라면 안 되는데도 군인 보면 놀라. 그때 그 기억이 아마 트라우마 같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훈련 받는 건데 사실은 빨리 우리 국민들의 이런 정리돼야 트라우마를 됩니다. 치료하기 위해서라도 네. 하루 빨리 선고가 돼야 돼요. 맞습니다. 자, 어제 헌법재판소에서 감사원장, 검사 3명 탄핵을 기각했습니다. 국회 탄핵 남발은 아니다. 이 부분도 네네. 있고요. 근데 뭐 윤석열 측 입장에서는 어제 선고를 봤을 때 비상계엄이 정당했다. 이게 증명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그렇게 보면 건 자가당착이죠. 그러니까 어제 보면은요, 제가 판결문 내용을 보면 네. 3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네. 피소추자의 이 헌법 내지 법률 위반 행위가 일정한 수준 이상 소명되었다. 결국 범법 행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범법 행위는 있었다. 네, 그다음에 두 번째, 동종의 위반 행위가 재발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할 목적으로 그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것이었다. 요거는 국회의 그 탄핵 행위가 결국은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것이었다. 네. 요런 내용이 있고요. 세 번째, 설사 정치적 목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네. 탄핵 소추권이 남용된 것은 아니다. 요 3가지 내용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네. 본다면 저는 이 판결 내용이 주는 의미는 상당하다. 이후에 윤석열 탄핵과 관련해서 재판부가 어떤 입장을 취할지를 충분히 그 미리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이었다라고 저는 봅니다. 이게 사실은 제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렸지만 결정 주문만 내릴 수가 없습니다. 네. 그 이유를 다 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뭐 일각에서는 일부는 그 이유를 이해를 못하지만 어제 혹시 결정문 뭐 주요 내용 보니까 이해가 되던가요, 안 되던가요, 의원님? 뭐 저는 뭐 이해가 갔고요. 그러니까요. 예, 오히려 윤 대통령 측에서는 네. 뭐 계엄의 정당성이 증명되었다는 식으로 했는데 네. 전혀 그 내용을 뜯어보면 방금 우리 임 의원님 말씀대로 아니 울어야 될 사람들이 억지로 웃고 있는 연극을 하고 있는 그렇게 그런 멘트죠. 네. 그러니까 우리 임 의원님 말씀대로 부수적으로 정치적인 동기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탄핵 소추가 남용된 것은 아니다. 그 구설이 네. 윤 대통령과 관련해서는 결정적으로 파면해야 된다, 인용해야 된다는 것을 저는 암시하는 그 결정문이었다. 네. 왜냐하면 국회가 아니 행정부가 여러 가지로 뭐 이렇게 수사도 제대로 안 하고 감사도 뭐 표적 감사 부실 감사 이렇게 하니 탄핵을 했는데 그것은 헌법상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이고 절차가 지켜졌다는 것이고 네. 대신 그렇게 하는 것은 행정부에 대한 입법부의 견제용이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한 번 더 정리했습니다. 부수적으로 정치적인 동기가 있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남용이 아니라는 거죠. 네. 그렇죠. 헌법을 수호하기 헌법을 위한 수호한 거예요. 정당한 법이 나와요. 절차고 네. 그다음에 이제
탄핵 남용이 아니다. 남용이 아니다라는 것은 윤 대통령 측이 끊임없이 이번에 계엄은 경고성 계엄이다. 네. 국회가 행정부를 마비시키기 위해서 국회의 그런 탄핵 남발 때문에 할 수 없이 비상사항이라서 계엄을 내렸다 했잖아요. 그리고 경고성 계엄이라는 거 아닙니까? 절대 아니라는 거죠. 네. 탄핵 남용이 아니다라는 것은 국회가 할 수 있는 헌법적 권한을 행사한 것이다. 입법부가 행정부에 대한 견제용이라는 것을 명백히 했기 때문에 네. 뭐 국회가 탄핵을 남발했기 때문에 국정 공백이 생겨서 국정 혼란이 생겨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경고하기 위해서 계엄을 내린 것이다라는 것은 절대 안 된다. 그래서 비상사항이 아니다. 그러니까 계엄의 요건인 전쟁도 아니고 전시도 네. 아닌데 비상사항도 아니다라는 것을 헌법재판소가 보여준 것이다. 그래서 77조 위반 계엄의 요건에 전혀 해당되지 않는다. 헌법 위반이라는 점을 어제 헌법재판소가 결정문에서 그렇게 보여줬다고. 그 결정문 보면 결국은 헌법 정신이 담겨져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런 어떤 탄핵 심판이 그 개인들에 대한 파면을 결정하는 거거든요. 네네.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정직 한 1월 정도 결정한 거라 그러면 그러니까 충분히 그렇게 결정을 되는 걸로 결정이 날 수 있지만 파면을 할 만하냐 안 하냐 이 부분을 또 봐야 되니까 내용이 나옵니다. 공무원의 징계 내용에 보면 그러니까요. 이게 굉장히 부실해요. 실제로 징계를 하는데 파면은 국회가 할 수 고위공직자의 경우 국회가 할 수 있지만 그 밑에 있는 징계 형태는 못하잖아요. 저희가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근데 그걸 또 그들이 알아서 그 내부에서 자체 감사 기능으로 해줘야 되는데 네. 안 하고 있잖아요. 검사는 또 검사 징계법이란 법에 따라서 네,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안 네. 하고 있잖아요. 안 하면 그러니까 그만이에요. 결국은 안 하면 그만이에요. 극단적인 형태로 국회가 탄핵을 한 거잖아요.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탄핵을 남발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22대 국회는 굉장히 억울해요. 계엄 전에 22대 국회가 탄핵을 발의한 거는 딱 한 사람이에요. 한 명밖에 이진숙이에요. 없는데. 방통위원장. 계엄 전에 계엄 전에는 다 개업 후에 예, 방통위원장 딱 한 명이었고요. 계엄 후에는 당연히 하죠. 왜냐하면 계엄과 관련해서 이 비상사태를 만든 사람들에 대해서는 탄핵을 해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22대 보고 자꾸 니네가 탄핵을 남발했다라고 말하면 우리 무지 억울해요. 논리적으로 맞지 않고 또 눈에 띄는 게 8인의 재판관 전원이 똑같은 결론을 내렸다는 거. 뭐 네. 별개는 있긴 하지만요. 그런 걸 봤을 때도 사실은 윤석열 탄핵 심판도 8대 0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그렇습니다. 뭐 대체로 이 8대 0을 예상 한 분이라도 뭔가 기각할 네. 그 사유가 안 보인다. 그 내용들도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에 나오잖아요. 기각했다면 그게 전혀 보이지 않잖아요 지금. 네. 그런데 이제 그 감사원장 부분은 위법한 행위가 있었다고는 인정했지 않습니까? 네, 일부 어제? 있었다. 그 회의록을 왜 국회에 제출을 안 하냐? 네네네. 그 간주공사 할 때 전혀 자격이 없는 무자격 업체, 인테리어 업체가 대형 공사를 네. 담당했다. 특혜. 그 누가 특혜 줬느냐? 그 인테리어 업체는 김건희 여사의 코바나 컨텐츠 그렇죠. 후원 업체로 알려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혜 준 거 아니냐? 특히 그 도면에도 없었던 골프 연습장이라고 네. 일컫는 그 건물, 그거는 돈도 안 줬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뇌물 아니냐? 이런 그 의혹에 대해서 담당했던 그 당시 대통령실의 비서관이 기억이 안 난다는 그 한마디만 듣고 그냥 무혐의 처분해 버렸거든요. 네. 검찰도 도이치모터스 주가 사건 그것도 마찬가지고. 그 사실은 더 그러니까 조사하기가 위법한 행위는 어려워요. 있었으나 예. 직권 남용과 유기는 있었으나 위중함은 좀 모자란다 봐서 기각한 것이지 맞습니다. 문제가 없다라고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부분은 도이치모터스 사건이나 이런 거는 특검을 통해서 밝혀지면 그러니까 자, 최인호 의원님이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가서 야 니네 이거 아니야라고 설명을 좀 자세하게 특검 좀 해줘야 될 것 시켜주십시오. 같아요. 그 원내대표한테. 그러니까요. 이게 이런 게 있습니다. 조사를 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에요. 국회는. 그렇죠. 질문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예. 그걸 갖고 탄핵을 소출한 거예요. 그 질문하는데 왜 그 회의록을 안 줍니까? 그러니까요. 자료를 말도 안 되는 받아야. 거죠. 그러니까 조사를 한다는 거는 뭔가 예컨대 압수수색이나 이런 걸 통해서 자료를 확보한 다음에 또 그런 의무를 발생해서 받은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소출한다 그러면 또 다른 결과가 날 수도 있어요. 지금 드러난 사실에 따르면 이렇다라는 게
헌법재판소의 결론이거든요. 자, 그래서 어제 헌법재판소 결론은 비록 모두 기각이 났지만 그 내용을 뜯어다 보면 좀 달리 해석될 여지가 있는데, 자, 뭐 계속 오늘 또 얘기를 해야 되지만 댓글에도 나옵니다. 원래도 14일 네. 선고하기로 했지 않느냐. 아직까지 지정이 안 되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임미 의원님? 그거 굉장히 길어져요. 너무 길어집니다. 예. 예. 그래서 뭐 저희가 내부의 상황이 어떤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굉장히 네. 답답한데요. 저는 헌재가 이렇게 판결을 자꾸 미루는 거는 국가의 혼란을 부추기는 행위이다. 그러니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이걸 좀 조속하게 네. 결론을 내주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원래는 14일 정도 예상을 했잖아요. 저도 오늘 예, 예상됐었어요. 오늘로 예. 되지 않겠느냐 했는데 어쩌면 주말에 네. 보통 이제 이런 경우에 판결이나 뭐 중요한 사건을 보도를 내거나 이럴 때 보면 굉장히 껄끄러운 거는 주중에 보통 하는 경우가 많긴 하거든요. 그래야 대규모의 혼란을 방지할 수 있기 네. 때문에 그래서 이번 주말을 판결을 낸 다음에 주말을 보내는 것이 헌재가 부담스러웠나? 아, 이런 또 정치적인 반대로. 고려를 하고 있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거죠. 금요일 날 만약에 선고를 하면 주말 동안 또 극심한데 반대로 선고를 안 하면 또 극심하게 또 어차피 해야 될 일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이제 길어봤자 다음 주 금요일까지는 무조건 네. 할 것 같고요. 예, 예, 예. 마지막에 결정문을 만드는 과정에서 네. 작성하는 과정에서 헌재가 어느 하나라도 어느 한 사람이라도 털 것만큼도 시비거리를 주지 않는 결정문을 만들려고 아. 하는 그런 이제 마지막 신중함의 시간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 검찰의 조서 능력을 네. 인정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고민하고 있지 않겠나. 실제 다른 부분들 뭐 포고령 위반, 포고령이 그 헌법 위반이라는 거 아니 아무리 계엄이라 하더라도 헌법기관이 특히 입법부, 국회 정치활동 금지, 국회의원의 정치활동 금지는 네. 있을 수가 없는 헌법 위반이지 않습니까? 그건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에 헌법 사유 위반 사유가 되는 것이고 국무회의 절차 당연히 뭐 회의록도 없고 부수도 없고 네. 그 뭐 한덕수 총리가 간담회였다. 그 요건도 오늘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무리 경고성 계엄이라 하더라도 국회가 탄핵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정당한 헌법적 권리의 행사였다라고 이제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비상계엄을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요건이 거죠. 없는 거. 예. 그것도 명백한 것이고 군이 CCTV에서 다 넣었다시피 네. TV에서도 다 방송을 실시간으로 됐다시피 본관에 침탈했다 유리창을 깨고 또 지하 1층에 가서 국회의 단전을 시도했다 하는 거 그것만 봐도 CCTV 다 나오지 않습니까? 네. 또 정치인 체포 또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는 거 다 증언을 했는데 이렇게 명백한 드러나는 것만 할 건지 아니면 검찰에서 조지호 청장처럼 대통령이 계엄 해제 의결 전후해서 6번이나 전화해서 닥달했다는 거 네. 그렇게 검찰에 했고 또 헌재가 증거로 인정한다고 했는데도 헌재에 와서도 조지호 청장은 사실이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을 이제 포함시킬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 그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고민하고 있잖아요. 5개 이제 쟁점이 있어요. 5개 쟁점이 있는데 그 쟁점들 안에서 특히 이제 어떤 사실관계 인정 부분 검찰에서 얘기했던 조서를 인정하느냐 이런 것들을 끝까지 좀 다투고 있는 거 아니냐 재판관들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분석을 주셨는데 그 정도의 차이지 예. 탄핵이 돼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네. 어떻습니까? 임미 의원님은요?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사실 뭐 5가지 쟁점 얘기를 하기는 하지만 뭐 이 말씀하신 것처럼 결론에 사실 문제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그것을 조금 더 완벽한 결정문으로 만들기 위한 서로 간의 이해를 의견을 조정하는 관계 요 단계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뭐 그 정도의 시간이라면 조금은 더 기다려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뭐 늦어도 6월 21일이더라고요. 정말 늦어 6월요? 6월이에요. 예, 6월. 3월. 저희가 이게 180일. 아 깜짝이야. 네. 아 예. 예, 탄핵 6월 20일에 깜짝 놀랐어요. 예. 그래서 6월 21일인데 네. 뭐 그렇게 가겠습니까? 저희가 사실 3월 달에 되기를 바랬던 이유는 농촌 사람들은요. 네. 더 바빠지기 전에 선거 치르자 이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아니 어쨌든 그리고 뭐 나라가 다음 주 금요일까지 혼란스럽잖아요. 됩니다. 화요일 날 뭐 박성재 법무부 장관 또 심리 들어간다 하니까 예. 연이틀 안 한다는 관례에 따르면은 화요일 날 하면 월, 수 안 되니까 목요일은 대처를 안 하고 금요일 날 한다. 그럼 다음 주 금요일을 넘길 근데 수가 어제 없습니다. 막 저희한테 문자가 막 온 거예요. 소위 말하면 네, 찌라시, 밭글. 밭글이 막 찌라시가 막 돌았는데 지금 경찰 기동대가 움직이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는 뭐 그래서 암살 모의라든지 뭐 헌법재판소 뭐 습격 이런 그 제보가 들어와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저희가 그 그런 사람들 잡아야 됩니다. 경찰 빨리. 출신들 의원들한테 확인을 해보니까 네. 실제로 지방에 있는 기동대가 2분의 1씩 서울에 지금 와서 상주하고 있대요. 2박 3일. 그리고 다시 내려가고 교대하고 이러는데 아직 만약에 판결을 하려 그러면 학교가 이쪽 인근의 그러니까요. 학교들도 그렇고 주유소도 그렇고 다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전 조치가 어떻게 벌어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좀 짐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 움직임이나 학교에 이제 그 부분이 사실은 13, 14일 나왔기 때문에 또 14일 가능하다는 얘기도 했었어요. 네. 그래서 또 오전에 이렇게 하고 오후에 선고할 가능성 아직까지 저희 있을까요? 어제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 야, 9시 이후에 기습 그 고지하고. 예고하고 그다음에 오후에 할 거다. 그래야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시간을 최대한 단축시키지 않으면 헌재가 공격받을 수 있다. 네. 막 그래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자꾸 저희가 희망회로를 우리가 돌려요. 결론은 나 있는데 지금 네. 결론이 났는데 굳이 이렇게 하루라도 빨리 트럼프하고 또 정상적인 지도력이 앉아서 정상회담 해서 국익을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나라가 그죠. 트럼프가 지금 하는 거 보면 빨리 우리나라가 정상화되는 게 필요한데요. 그 정상화의 시작은 이 탄핵 심판 선고부터 그렇습니다. 시작이니까요. 다른 결론이 나지 않나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국민들은 5대3 뭐 밭글 같은. 근데 확실한 거는 헌법재판소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일도 밖에 나오는 건 없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들은 다 헛소문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 네. 때 제가 최고위원 할 때거든요. 네. 그 탄핵 선고 1시간 전에 언론사 그 찌라시에서 밭글. 예, 네. 기각이다 예, 저도 해가지고 봤어요. 소문이 쫙 퍼져. 그걸 비상회의를 했습니다. 비상 최고위원회를. 아이고 이 큰일이다 했는데 8대 0으로 끝났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그 전에 뭐 있는 소문들은 다 소문일 뿐입니다. 네. 8대 0입니다. 8대 0. 자, 우리 걱정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윤석열의 석방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맞습니다. 주말에 금요일 날 우리 이 방송 마치고 오후에 결정이 나고 이 토요일 날 석방이 돼 버렸었어요. 그것 때문에 지금 이런 국민들 또 혼란스러워하는 상황인데 천대엽 법원행정처 처장이 네. 즉시 항고를 해라라고 지금 얘기를 했는데 대검은 안 안 하겠다 하겠다라고 그러죠. 했어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즉시 항고 하라면 아니, 저는 하면 되지 않나요? 왜 영화에 보면 왜 빌런들 검사들이 나오는 영화들 범죄 영화들 많이 보면은 검사들 중에 빌런들 있잖아요. 네. 보면은 저희 국민들이 야 저거 보면 토악질이 나올 정도다 파렴치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 심우정이 보여주는 모습이 그 모습이다. 빌런이다? 예, 검사 진짜 보면은 이게 그런데 심우정 혼자의 판단이겠느냐? 이거는 이 심우정의 이런 결론이 내려지기 전에는 직위원의 그런 판결도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구속기관이 도과했다라는 것 그것이 날짜가 아니라 시간으로 시간으로 계산했을 해서, 때 예. 말도 안 되는 이런 판결문을 낸 직위원부터 시작해서 그것을 그 전에 그 구속영장 청구할 때 그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열면서 일부러 시간을 지연시키고 그것이 여러 가지 여기까지 오는 상황에서 보면은 의도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감출 수가 없어요. 그러니 법원 행정처장의 그런 다시 이것을 즉시 항고해라라고 얘기를 해도 그것을 받아들일 리가 없는 거죠. 의도된 거고 윤석열을 석방했었고 그 의도가 목표가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즉시 항고하거나 이럴 일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실제로 법원행정처장은 대법관입니다. 그렇습니다. 저 정도면 저는 처음 봤는데 법원행정처장이 직접 얘기하는 거 법원의 의견이라고 보면 돼요. 대법원의 의견으로 보는 게 그렇습니다. 맞거든요. 예. 그렇게 하는데도 즉시 항고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포기한다고 이걸 합니다. 그리고 즉시 항고도 안 했을 뿐만 아니고 예. 사흘 후에 주일이 바뀌었죠. 주말이 지나고 난 뒤 월요일 대검에서는 네. 아니 또 날로 해라고 지침을 내렸지 그게 더 않습니까? 재밌지 시간 단위로 하지 말고 예. 날로 해라. 예. 종전대로 해라. 네. 그러면
52년간 지금까지 법리상 간행으로 해왔던 이 날로 계산한 구속 기간을 그 뒤에 윤 대통령 풀어주고 난 뒤에 윤석열만 적용받는 종전대로 돌아가라. 예. 이건 뭡니까 도대체? 윤석열 적용해라. 혼자만 풀어주는데 적용했다 시간 단위를. 네. 그래야 되기 때문에 적시 항고를 안 해도 오늘까지도 사실 적시 항고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네. 되잖아요. 맞습니다. 왜 안 합니까? 그러니까 방금 말씀대로 법원 행정처장은 대법관입니다. 네. 대법관이 52년간의 이러한 그 관행이 있는데 이거는 상급심에 판단을 받아봐야 된다라는 네. 차원에서 대법관 자격으로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상급 부분에 가면 달리 해석할 소지가 충분하다. 이것은 구속 그 정지에 대한 위헌 판단 때문에 네. 뭐 가봤자 위헌 판단 나올 것이라서 우리는 안 했다라고 하는 그건 전혀 사실 다르죠. 구속 취소는 그야말로 구속 정지와 다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구속 집행정지라는 것은 아버지 상을 당했다든지 부모 상을 당해서 이틀 사흘간 잠시 풀어주는 건데 그거 풀어주지 말라고 한 것에 대해서 위헌 제청을 했는데 그걸 받았다는 것이고 네. 취소는 그냥 자연으로 풀어주는 겁니다. 완전히 성격이 다른 건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상급심에 판단을 받았어야 되고 또 1심 그 중앙지법의 판결문에는 상급 부분에 그 판단을 받아보도록 하는 게 결정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판결문도 안 읽어보고 적시 항고를 안 했다라고. 그거는 완전히 그건 더 그러니까 증거적인데 이게 의도된 왜 거잖아요. 판결문대로도 안 합니까? 네. 의도된 것이다. 네, 의도된 거니까 즉시 항고를 할 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저희 그 백혜련 의원이 늘 하는 말이 있어요. 법의 안정성과 형평성을 그러니까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를 한 거다. 법은 모든 사람들한테 골고루 똑같은 잣대와 기준으로 적용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너무나 당연한 거죠. 예, 거기다가 법은 또 어제 다루고 오늘 다루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네. 법은 한결 같아야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면에서 법의 안정성을 심각히 위배한 거예요. 그런데 조선일보의 논설을 보면 이런 얘기 나와요. 아니 그게 검찰이 위헌성을 고려해서 즉시 항고를 안 한 건데 그걸 왜 법원행정처장이 이래라 저래라 말을 하냐. 되게 부적절하다라는 식의 네. 조선일보 논설을 보면서 이 사람들도 조선일보도 이제 좀 논조가 바뀌는 거죠. 그리고 이런 행위가 얼마나 심각한 그 위법 행위인가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을 못한 상태에서 국민들의 의식을 호도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충분히 비난받을 만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명태균도 네. 지금 풀어달라고 다 김영선하고 명태균, 김영선 다 구속 취소하고 전국 교도소가 지금 난리가 난다는 거 아닙니까? 폭발하지 클럽. 빨리 풀어라고. 오빠라지 클럽.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네. 자, 이런 식으로 윤석열 탄핵 선고 지연되고 또 석방되고 이러면서 국론 분열이 가속화 되고 있는데 또 보수 선동도 그게 달하고 있고요. 가장 눈에 띄는 게 이재명 대표라든지 암살 제보 같은 게 계속 나왔던 들어와요. 것 같아요. 네. 현 상황 이게 뭐 제보가 맞는지 아니면 또 그런 어떤 불안감의 반영일 수도 있고요. 저는 그 불안감의 반영이다라고 단순히 치부할 건 아니다. 왜냐하면 이미 작년에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한 테러 사건이 있었죠.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뭐 보수 언론에서 그것을 지극히 이렇게 축소시키려고 너무나 길을 썼기 맞아요. 때문에 그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이 혹시 잊어버렸을지 모르지만 굉장히 심각한 사건이었습니다. 큰일 날 뻔했어요. 정말 0.1mm만 비껴가지 않았어도 이게 치명상을 입었던 네. 거거든요. 그러니까 야당의 유력 대선 주자에 대해서 그런 이 목숨을 위협하는 그런 테러 행위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이제 계엄까지 겪은 마당에 그것이 또다시 없을 것이다라고 보장할 수 없는 거고 국민들은 그런 면에서 불안한 거고 저희도 문자를 많이 받거든요. 받았습니까? 예. 예. 707 부대로부터 이러이러한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이런 문자를 저희가 받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상당히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이런 생각 말씀드립니다. 저는 그 네. 암살 관련해서 노상원을 떠올렸습니다. 노상원이요. 노상원은 구속돼 있지만 예. 노상원 혼자만 그 군 바깥에서 오비들이 네. 그 준비했을까? 계엄을 준비하고 논의하고 실행하려 했을까? 사실 노상원은 전역한 사람인데도 현역 사령관들을 불러서 그러니까요. 햄버거 해동하면서 계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시를 하지 않습니까? 또 김정은으로부터 또 임무를 받았고 그런데 자기 혼자서 다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네.
그러면 이 계엄에 대한 실행을 도모했던 이 내란 압력 세력들이 다시 총기를 가지고 위해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경계 태세는 조심해야 되겠네요. 완벽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또 눈에 띄는 게 이철우 지사입니다. 저희 체타임에서 이철우 지사 얘기를 조금 하는데 각하라고 또 부르자고 이런 얘기를 또 했어요. 그리고 지우긴 지웠는데요. 뭔 각하 소리입니까? 이건 법률가이신 우리 박지훈 예. 변호사님한테 뭐 전화를 물어봐야 하죠. 돼요. 그러면 폐하라 하든지요. 기각과 각하의 차이를 네. 그 알고 있는 거죠. 각하는 그 답변해 주신다면 절차나 각하는- 뭐 법률 네. 위반으로 본안 소송하지 않고 그냥 없애버리는 걸 없었던 각하라고 일처럼 합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이 탄핵과 관련해서 이거 기각이 아니고 각하시키는 걸로 하자. 그래서 네. 이제 윤석열 각하 이 얘기가 나온 건데 본인은 언어 유희를 즐긴 거죠. 그런데 뭐 그 왜 보통 봉건 시대의 왕의 네. 호칭에 따르면 폐하, 전하, 저하, 각하가 제일 미치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이게 봉건주의 사회의 산물이다. 그래서 각하라는 호칭은 실제로 70년대 이후엔 사용하지 안 않습니다. 쓴 지가 뭐 전두환 때 썼던 것 같기도 한데 그 이후로는 안 썼던 안 것 썼어요. 같아요. 전두환 때 안 썼죠. 예. 이게 민주주의 사회에 맞냐 해서 이런 네. 호칭을 쓰지 않는데 극단의 아부를 하고 있는 거죠. 이철우가 지금. 아부해서 이제 삼선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삼선용 지지자들한테. 이제 이런 것도 있습니다. 네. 저기 윤석열이 즉시 직무복귀가 될 경우에 다음 내년에 지방선거 보궐선거 하기 전에 본인 마지막 임기에 총리를 가고 싶어합니다. 아, 이 얘기는 일찍부터 있었습니다. 그 총리가 하고 싶어서 아부하는 거다. 네, 저는 나는 그렇게 봅니다. 참 삼선 하고 싶은 것도 가지각색으로 노력한다. 아니 뭐 하고 싶은 뭐 그런 거야 뭐 생각이 뭐라 드는데. 할 게 아는데 뭐 이 각하 같은 소리라고 앉아 아니, 있습니까?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나 떠올리고 아유, 뭐 그런 식으로 추앙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부끄럽다 경북 그 사람들이. 경북이 왜 그래요, 지사님이 정말로. 뭐 박형준 시장님도 별로 다를 바는 없는 것 아이고, 같습니다. 마. 네. 자, 예, 지방 얘기는 뭐 그 정도만 하고요. 자, 어제 그 이창수 중앙지검장 탄핵 기각돼서 돌아왔죠.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오세훈 시장 소환도 할 수 있고 특히 명태균 게이트 더 조사를 할 수 있다. 서울중앙지검이 지금 거기 있습니다. 사건 네. 자체가. 근데 문제는 우리가 계속 얘기를 하지만 윤석열 부부를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좀 녹음 다 나와 있는데 그게 더 중요하잖아요. 김건희. 그 돌아온 중앙지검장이 네. 풀어준 검찰총장의 뜻대로 할 것이지 제대로 수사하겠습니까? 제대로 수사할 것 같으면 검찰총장이 아니 그걸 적시 항고도 안 하고 그 석방하겠다는 공문도 안 보내고 법원에 그렇게 쫓기듯이 풀어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도 맹태균 수사가 지지부진해서 네. 거의 뭐 이제 다 한금폰의 진실들이 이제 밝혀지고 또 그 변호사가 밝히고 이렇게 하고 또 맹태균 씨가 국회에 와서 정언하겠다라고 하니까 네. 마지못해서 중앙으로 올려서 지금 이첩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물론 수사를 진행하고는 있습니다만 과연 근본적으로 이 문제점을 파헤칠 수 있느냐 특히 공천 개입과 국정농단과 이권 개입과 뭐 인사 개입과 이런 그 맹태균과 관련된 여러 가지 범죄 사실들을 대통령 부부를 과연 진짜 소환해서 네.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까? 저는 탄핵 전에는 힘들다 보고요. 의문이다. 예, 네. 탄핵이 되더라도 맹태균 씨의 수사를 하다 보면 당연히 국민의힘 의원들도 연루가 됐다는 거. 그때 공천관리위원장 윤상현 보궐선거 그렇죠. 공천관리위원 윤상현 아닙니까? 윤상현 의원 드러날 거고 또 네. 주변에 여러 의원들이 드러나면 대선 국면에서 치명적인 타격을 국민의힘에게 입을 것인데 자 그래서 대선에서 국민의힘이 지면 야권에서 정권 교체되면 검찰에 좋을까? 이런 계산하고 있지 않겠나? 검찰이 계산하에 움직이기 때문에 조사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저도 이 창수가 움직이기는 사실상 어렵다. 어렵다. 예. 예. 그런데 이제 현재 심리 과정에서도 그렇고 나왔던 얘기가 2013년도에 경찰청으로부터 내사가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내사가 있었는데 결국은 이것이 무마됐는데 네. 어떤 힘이 작용했느냐? 요게 이제 언급이 되었던 거고. 네. 거기에서 보면 사건 무마 명목으로 코바나 컨텐츠에
그 협찬금 형태로 후원금 형태로 해서 뇌물이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미 많은 부분 드러나 있고 국민들은 또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또 명태균 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상황도 나와 있고 그래서 수사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마련이 되었지만 수사 의지는 없다. 우리 적다. 국민들이 제가 볼 때는 광장의 목소리에 저는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다.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봐요. 그래서 탄핵이 인용이 되고 나면 아마 광장 목소리가 세지면 네. 이 문제에 관해서 수사를 등 떠밀려서 할 수밖에 없는데 그때나 할 것이다. 예, 제가 볼 때는 결국은 많은 국민들이 아유 탄핵이 인용되면 다 끝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 문제가 지금 이렇게 이 정국에서 이렇게 내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이 빨리 수습되지 않는 이유가 뭘까를 돌이켜보면 그만큼 윤석열이 강고하게 자기 사람들을 갖고서 다 박아놓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카르텔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기 아하. 때문이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탄핵이 인용되더라도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하기 위해서는 당분간은 할 광장의 일이 많다. 목소리가 이어져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해요. 예. 예, 저도 한 말씀 드리면 등 떠밀려서라도 수사를 안 할 수 없을 것이다 네.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 중에 중요한 그 모멘텀이 명태균의 국회 출석과 국회 출석. 예, 사실대로 진술하는 거 그것이 주는 파장. 지금까지 한군폰에 뭐 이러저러한 내용들 윤 대통령 부부가 어떻게 명태균과 통화를 했고 육성이 어떻게 됐고 또 공천 과정이 어떻게 했고 다 많이 드러났지만 또 드러나지 않는 많은 것들. 네. 또 국민의힘 공천 관계자들뿐만 아니고 여러 사람들 뭐 28명이 직간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다. 뭐 명태균의 말로 따지면 죽을 수 있다라고 표현했잖아요. 네네. 자 그런 것이 국회에 와서 만약 임 의원님이 딱 해가지고 탁 질문했고 명태균이 있는 사실대로 이야기를 하고 USB 바깥에서 한 두세 개 또 다른 데 숨겨 넣었을 거 아닙니까? 예. 그거 하나 들고 와서 딱 국민들 보는 앞에서 털었을 때 자 그때는 이제 수사 안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명태균 특검법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나 그렇습니다. 싶어요. 그러니 제가 근데 오늘이 마지막 네. 15일까지긴 맞습니다. 한데 오늘 최상목 대행이 국무회의에서 명태균 특검법 거부권 행사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최상목의 위헌행위라는 게 네. 이게 도를 넘는 거죠. 이게 벌써 국회에서 의결해서 보낸 지 오늘이 마지막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국무회의 열어서 이것을 상정하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정말 국가의 혼란을 수습해야 될 일차적인 책임이 있는 사람이 권한대행 아닙니까? 네. 그래서 빨리 안정화시키고 대외 신인도를 좀 회복하고 하는 일을 해줘야 되는데 이 국민의힘으로부터 전혀 자유롭지 못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 거고 그래서 아마 오늘 거부하지 않겠느냐. 거기다가 대법관 임명도 지금 안 그렇죠. 하고 안 하고 있고, 있고. 예, 헌법재판관 임명도 안 하고 있고 최상목의 위법 행위가 이미 이게 목까지 차올라 있다. 저는 좀 이 사람 성질 같아서는 예, 이제 요즘 제가 말을 조심하는 이유가 막 이렇게 성질 같은 욕이 자꾸 나와요. 하게 예. 그러니까 그래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부권 행사할 것 같아요. 그렇게 거부권 좀 행사하겠죠. 예측이 되고 명분이 있습니다. 예. 결국은 명분이 뭐 가행 수사 우려 뭐 이렇게 네. 할 건데 가행 수사 우려라는 것은 수사하다 보면 인지하다 보면 관련 수사할 수 있다는 거. 안 그러면 특검은 뭐하러 합니까? 그 지금까지 특검 중에서 안 관련 그렇겠어요. 인지 수사 못하도록 한 특검이 없어요. 한 번도 없습니다. 당연히 무슨 과잉 수사 우려라는 거는 국민의힘 의원 쪽으로 국민의힘 대선 후보 쪽으로 수사 방향이 또 틀어질까 싶어서 그걸 겁내는 거죠. 그런데 왜 권한 대행이 국민의힘 걱정을 해줍니까? 네, 하면 안 국민의힘 정치적인 방패막이가 왜 됩니까? 방패막이가. 네. 그 참 성질 같아서는 참 네, 예, 두 분 다 하고 싶지만 자제하셔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윤석열보다 더한 사람이 저는 최상목인 것 같아요. 아. 요즘 보는 벌써 하는 그러니까 행태를 보면. 대행이 두세 달 만에 8번을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거는 기네스북에 오를 만한 일이죠. 네. 아니, 그리고 그 어저께 신기록 세우려고 뭐 작정한 분은 같아요.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대통령 출마 얘기가 예?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외신 기자가 질문을 그러니까요. 한 거죠. 그랬더니 지금은 때가 아직까지는, 아니고. 예, 아. 예. 아, 대통령 출마하려고 그러면 미소를 지으면서 그럼 윤 대통령 아직까지는 지지자들한테 잘 보이려고 모르겠습니다. 뭐 이야기 어렵습니다. 행정 공무원이기
출신이기 때문에 그런 결단을 하기에는 원래 행정공무원 출신들이 약간 좀 그런 면에서 결단을 하는데 그런데 탄핵을 소심하거든요. 못할 것이라는 것을 정말 악용하고 있는 거죠. 네, 지금 그게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좀 마쳐야 되는데 다음 주 이 시간에는 그때는 좀 결론이 좀 나 있으면 좋겠어요. 다음 주 금요일 날 예. 최소한 선거 날짜로 잡으시면 네네네. 그날일 수 있겠네요. 네, 탄핵하는 날. 국민들이 조금 잠도 잘 자고 그러기를 바라봅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인호 임미호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